앞서서 잠깐 언급했듯이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정보혁명을 제3의 물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밀려오는 물결처럼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사회가 변화했다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 사회는 이러한 기술적 혁신을 통해 정보혁명을 거친 정보화 사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 속 미디어는 정보 교류를 함에 있어 시간과 거리를 줄여주는 큰 역할을 하는데요. 책에서는 이를 슈퍼 고속도로와 같은 특징을 지닌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이 슈퍼 고속도로는 미래의 정보 슈퍼 고속도로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정보 교류의 속도가 더 빨라짐에 따라 정보 교류에 드는 시간과 거리가 훨씬 단축된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변하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실질적인 양 자체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이 늘어난 만큼 정보의 질이 좋아졌는지는 미지수인데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아진 만큼 거짓 정보도 많이 늘어났고 가짜뉴스가 요즘 사회의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걸로 봐선 정보의 양에 비례해 질이 증가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책의 내용과 현실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보화 사회가 무엇인지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이 정보화 사회에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정보사회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사회의 개념 5가지를 한번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화 사회는 기술, 경제, 직업, 공간,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는데요. 기술적 측면은 말 그대로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우리를 정보화 사회로 이끌었다는 뜻입니다. 요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과 같은 기술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경제적 측면은 정보경제의 등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최근 새롭게 등장한 가상화폐 거래소나 빅데이터 연구소가 정보경제 영역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 측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정보 노동자들의 증가가 정보화 사회로의 도래를 보여준다는 말인데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유망 직업의 대다수가 정보 관련 직업인 걸 보면 정보 노동자가 미래 사회에서 더 큰 중요성을 가질 거라는 건 명백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적 문화적 측면은 정보 교류가 빨라지면서 공간과 문화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뜻인데요. 해외 직구를 통해 해외의 물건을 쉽게 구매하고 월드컵을 전 세계 사람들이 생중계로 관람하면서 SNS로 의견을 교류하는 모습이 공간적 문화적 측면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사회 속 SMCR입니다. 우선 S, 소스는 우리가 더 많고 다양한 영역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만큼 다원화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퍼뜨릴 수 있고 또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를 확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메시지의 내용 역시 우리가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이전에 비해 다원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채널은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문, TV와 같은 정통 매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여기에 인터넷, 소셜미디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 정말 다양한 매체들이 추가되면서 현재의 정보화 사회는 가장 많은 매체들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시버 역시 위에 SMC가 늘어나면서 함께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교류 속도가 빨라지고 공간적 제약 역시 무뎌진 만큼 우리는 지금 더 넓은 범위의 다양한 수용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사회 속 두 단계 교류 모델인데요. 미디어의 다원화로 메시지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수용자들 역시 늘어나면서 오피니언 리더들도 다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제네럴한 전문가가 다양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수행했다면 현대 사회에는 훨씬 세분화된 영역마다 각각의 오피니언 리더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다수는 소셜미디어나 라이브 방송 등을 활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마음껏 뽐내고 있고 전 세계의 다양한 시청자들이 이런 새로운 타입의 오피니언 리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정보화 사회 속 의제 설정 이론입니다. 과거에는 신문, 잡지, TV와 같은 전통 매체들이 대중들의 의제 설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다면 지금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선 온라인 매체가 의제 설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네이버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인기 검색어는 말 그대로 대중들의 아젠다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보여주는데요.
이런 실시간 인기 검색어는 언론 보도자료의 영향으로 급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역으로 인기 검색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대중매체의 의제를 설정하게 되는 역의제 설정의 모습 또한 현대사회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보화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우리는 결국 제3의 물결을 거쳐 정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정보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정보가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 세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바닥으로 가라앉는 침몰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넘치는 정보 속에서도 옳은 정보를 찾아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뒤처지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많은 노력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정보사회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